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유럽발 위기가 어느 정도 다소 진정된 데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일 연속 매수 행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매수 물량이 1,000억 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4월 중순 최고치였던 49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철강, 화학, 자동차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7월 4일 수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두 가지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IP인데요. 적정 매수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현재 0.1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5,270원입니다. 하창모 팀장님. 네, 일단 현대IP 종목을 보면 IP란 글자 붙었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입니다. 최대 주주는 현대산업개발이 될 것 같고요. 업종은 이제 화학 섹터죠. 대표적인 화학 섹터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합성 수지라든지 이제 복합 PP라 그럽니다. 자동차용 뭐 범퍼라든지 들어가는 내외장자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일단 프로필렌이라 그럽니다.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한 1,600억, 현대그룹의 어떤 계열사라도 볼 수가 있는데, 계열사라 해야 될까요? 관계사라 해야 될까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현대와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보면은 연초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7, 8천원 하고 있다가, 뭐 계속적인 하락세에서 이제는 5천원 초기까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것이 보면은 어느 정도 화학업종입니다만은 약간은 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차량 경량 관련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동차용 범퍼라든지 이런 데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가볍게 만들어서 자동차의 경량화, 즉 차량을 가볍게 해서 연비를 높이는 자동화 경량화 관련주로 작년 연말 정도에는 단기적인 테마에도 조금 엮였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것은 단기적인 테마고 뭐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유화, 그러니까 화학 섹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상당히 좀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51억 정도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과는 대비해서 상당히 좀 못 같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투자가분께서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 조금 관심이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캡 종목이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가격적으로만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본다 그래도 뭐 실제 견고한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지금 5천원대 주가는 사볼만 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작년 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성 테마가 붙었지 않나 보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한 8개월, 4개월 정도 가격 수렴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왔다. 일단 거기 매수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는 데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전략이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 지지력도 좋습니다만 일단 매기세가 안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법이 있겠죠. 여기서 질금질금 5,250원 정도에서 사가는 기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단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은 오히려 지금 5,400원 정도 61선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전략보다는 한번 5,4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분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처럼 눌림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가격보다도 5,000원, 5,500원 가격 중 사이에서 거래량이 폭발한 이후에 그 다음 정도에 매수하면 상당히 그래도 단기 낙폭 이후에 회사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스몰개 종목으로 접근할 타이밍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셀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노셀 3,700원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심기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녹십자 인수 기대감 높아지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500원대 주가 흐름에서 4,000원 넘는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5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3,7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분명히 과열 양상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는 점 염두를
적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사실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적자 구조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감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녹십자라는 최대 주주에 대한 등극 이후에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나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주가가 지금 시점 거의 7배가 올라간 시점에 있어서의 펀더멘탈 저평가 메리트가 얼마만큼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우선은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에는 최근에 급등 양상 500원에서 주가가 1200원대 올라갔을 때에는 역시나 연일 매수 거래량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6월달 들어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일 때에는 매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수 거래량도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투자가 관망서적인 분위기가 짙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이 7월장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매수 거래량 터지면서 연일 상한가 행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부터 비교적 큰 폭의 지금 현재 음봉의 형태 띄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매도 거래량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보다는 하락 혹은 하락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 급등에 따른 부담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무조건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급등 양상 변동폭 커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변동폭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관망하시든 전략 세우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셀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유진테크를 예, 어제 아래 샀는데 예. 18,500원 주고 샀는데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TV를 보니까 예. 갑자기 그래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18,000원에 어머님 매수 8,500원. 18,500원의 비중은 어떻게 예. 되세요? 비중 한 18% 정도 네, 한 됩니다. 2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 7% 넘게 급락이 나오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을 좀 진단해 드릴까요? 그것도 왜 그런지 갑자기 그것도 그렇고 하고 또 네. 나중에 또 뭐 어느 선에까지 갈지 그것도 걱정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네. 어제 사신 주식이 좀 떨어져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가 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그러고 그 회사는 그거 반도체 또 어느 쪽으로 확실히 그 됩니까? 유진테크가 또 어떤 반도체 기업인지도 예, 한번 예.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창모 팀장님 어제 산 주식이라고 하시네요. 유진테크입니다. 18,500원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신다고 하시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어디 쪽이냐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가 IT 전문가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그러면 제가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크게 이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자동차만큼이나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반도체 어떤 공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유진테크는 이제 전공정 업체면서 보면은 약간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이클링 CVD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진테크라는 회사는 상당히 그 실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고요. 24%,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IT 종목들은 거의 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원이 나와도 10원 이상 나오기 상당히 힘든데, 유진테크는 그래도 약간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까지 나온 겁니다. 솔직히 IT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20% 나오면 상당히 어메이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테크가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25,000원까지 가면서, 지금도 기관들은 사실은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반도체 실적이 수반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제하고 오늘 왜 폭 빠져버리느냐 그러면은 참 알 수 없는 게 IT 경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니까 당연히
모회사라도 할 수 있고 큰 회사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또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 어떤 전문가나 그 전문지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실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금 지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시장에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한 유진테크가 조금 기관적 매물을 좀 받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설비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지만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일비할 건 아니지 않나 보겠고요. 저는 좀 가격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주봉 관점에서 잠깐 보면은 아까 제가 실적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좋았다가 2011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25,000원까지 고공행진을 갖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공행진을 갖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쉬어가는 그림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주가는 수급에 장사왔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조금 차익 욕구가 들어갔지 않나 보겠고요. 최근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쪽 이제 개인이 계속적으로 빨갛게 뭐 6월째부터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검은머리인지 노란머리인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사고 있고 중요한 건 누가 많이 파느냐 바로 이쪽이죠. 참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입니다. 보통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지자체나 우정사업본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 이런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최근에 주가에 조금 약세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요 상당히 어느 정도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오늘은 외부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폭을 오히려 저는 매수 찬스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계신 관점에서는 오히려 보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특별히 손절 라인은 뭐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16,000원 초입에서 다시 사야 돼요.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를 하시고 바로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는 사실은 수급이 조금 더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조금 올라온다면 그래도 최소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약간은 뭐 사실 아직 경기에 대한 확관이 없기 때문에 21,000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매수가 15,200원에 비중이 20%. 아무래도 이익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심기현 대표님께서 이 시청자님 큰 수익률 보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주시죠. 네, 우선 뭐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겠고 신세계푸드도 마찬가지겠고 식자재 유통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이 소비 관련주에 있어서는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음식료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 갖고 하락세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그래도 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식자재 유통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축소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먹거리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안정성이 겸비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뭐 무상 급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러한 유통망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망은 이미 좀 설비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규모의 경제, 역시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 유통 식자재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16,000원 라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작년도부터 좀 큰 폭의 박스권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좀 상승 추세가 그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좀 단계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느끼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시점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높은 금액인 약 한 17,5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 그대로 홀딩 하시든 17,500원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현대그린푸드가 똑같은 패턴으로 15,000원대 이하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놀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15,000원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이 현대그린푸드 같이 초중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경기와 관련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는 점을 착안하시면서 우선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장 속에서 한 번쯤은 관심 갖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과 심견 대표님이 나오시는 날에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15,05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보유를 계속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흐름이 참 좋은데요. 하창봉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자가 쇄도하니까 오늘은 스피드하게 좀 가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중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형 스마트 기기의 어떤 관련세가 일진 디스플레이 실적을 좀 가져간다 그렇게 좋은 것 같고요. 옛날 이름이 일진 다이아몬드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사 어떤 삿발 인곳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사실 그걸 좀 입증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중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 개별 스몰갭 성격이 가지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사실은 그런 성장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계속 팔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고 안타깝게도. 하지만 외국인이나 보험 상품 계중 사실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은 상당히 보수적 상품입니다. 바이앤 묻어버리는 전략이죠. 사서 좀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 친구들까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최근 일진 디스플레이의 상승 탄력이 그래도 그렇게 오버슈팅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하지만은 그래도 15,000원대 매수인가요? 15,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약간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계속적으로 남아둡니다만 이 종목이 가져왔던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바닥 대비해서 한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은 14,500원 정도에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적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팔 필요는 없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는데 약간 중심 라인을 한 14,500원에서 16,000원 밴드를 좀 설정해 두신 상태에서 조금 지켜본 후에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수준으로만 접할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별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정권사에서 18,002만원까지 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약간은 15,000원 사이에서 주춤되고 있다. 즉, 14,500원, 16,000원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IB 스포츠요. IB 스포츠요? 네네. 네, 김연아 선수가 전에 몸담았던 소속사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2,800원에 20%요. 2,800원에 20%요. 네. 네, 현재 2% 조정받으면서 2,675원이에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김연아 씨도 은퇴 연장한다 그러고 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나 속상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뭐 IB 스포츠는 이제 김연아 선수와는 조금 거리가 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좀 단기적인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네. 네, 또 이번 올림픽 또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또 김연아 선수도 좋은 활약 보일 수 있도록 또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은 떨어지고 있지만 또 목소리가 밝으신 시청자님 같아요. 심겨 대표님께서 봐주시죠. IB 스포츠입니다. 2,800원에 20%인데요. 네, 우선 뭐 IB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시점, 뭐 개별 인물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의 좀 그러한 부분을 좀 보자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B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중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뭐 여러 분야에서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스포츠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런던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IB 스포츠 런던 올림픽 독점적인 뭐 계약권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스포츠 시장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IB 스포츠 같은 종목군들도 수혜가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UFC라든가 뭐 그 계속적인 골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에 있어서의 독점권, 중계권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니아층이 확고하다는 점에 있어서 IB 스포츠 같은 종목군들 뭐 작년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났는데 뭐 올해도 그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의 흐름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3,000원대 초반에서 급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그 부분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올해 초 아니면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테마적인 형성 가능성 높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시지만은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3,100원대까지 형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 형성으로 빨리 달성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9월과 10월 정도에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1개월 늦어도 한 2, 3개월 안에는 한 3,000원과 3,100원대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시그네틱스입니다. 3,345원의 비중이 100%인데요. 오늘 매도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하청무 팀장님, 어떻게 매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글쎄요. 매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이것도 반도체네요. 반도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장 많이 생각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더 어렵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련주 STS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그네틱스와 같은 일을 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그네틱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영풍, 우리가 고려 아연을 알고 있는 영풍에서 지분 투자를 했고요. 대표적인 FPCB 업체 인터플렉스도 시그네틱스의 지분을 한 18% 갖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성장 모멘텀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시그네틱스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2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아직까지도 뭐 계속적인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유진테크에서 잠깐 살펴봐드린 대로 또 약간은 한다고는 했는데 약간은 또 주춤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너무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지금의 주가 한 3,500원대 주가는 좀 단기적인 최근 IT 개별주들이 사실은 약간은 소외를 받았었는데 약간 이제 숨통을 좀 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 조금은 더 약간은 이제 과경쟁 속에서 쭉쭉 가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반등하다가 쉬다, 잠깐 반등하다 쉬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그네틱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런 흐름 자체가 작년에 한 5,000원 정도 하다가 하나 정도 한 뭐 올해 3월 정도에 한번 반짝 반등하고 또 한 2달 쉬었다가 5월 달에 반등하고 또 쉬었다가 잠깐 반등해 주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이제는 바로 보면은 60일선을 조금 돌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또 기간적으로도 한 6개월, 8개월 정도 수렴을 보였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접했을 때 매수 목표 가격은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입니다. 한 5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다 폭 하락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보통 양음양 패턴이라 그럽니다. 양이죠. 그 다음 확률적은 그 다음에 음이 나올 것 같습니까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쉬었다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양봉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요. 100%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한 50%만 일제해 주시고 나머지 50%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3,900원, 한 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짝 오른 장대 양봉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5월 주순에 형성했던 약간 3,800원 이상 때까지 한번 나머지 50% 정도는 가져가보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까지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IMF가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 상호평가 절차를 위한 총괄 보고서는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물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3% 후반을 기록해 2%대를 유지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140여 개로 작년 말보다 50%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나며 한풀 꺾였습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 34개 종목 주가는 올 들어 고점 대비 평균 30% 이상, 문재인 고문 관련 테마주 14개 종목은 48%, 안철수 원장 테마주 5개 종목은 3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치인 테마주 주가는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시장 감시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의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월 평균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12만 3,524원 가운데 비소비 지출은 79만 275원으로 19.17%를 차지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비용 등으로 늘어날수록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비소비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가계대출의 이자 비용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3%나 늘어 비소비 지출 항목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랐습니다.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불법 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선거 캠프 재정 담당인 에릭 베르트 전 노동장관을 통해 50만 유로를 건네받는 등 총 400만 유로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NS파트너스의 하청봉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72선, 코스닥은 495선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